안녕하세요. 신탁된 부동산에는 가압류,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등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일정한 경우 가능합니다. 이번 영상은 바로 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및 압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도 사회행위 취소 소송만큼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사회행위 소송이 무엇인지 관련 영상도 참고해서 보시면 이번 영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신탁이 무엇인지, 채무자는 왜 신탁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한번 읽어보셨나요? 네이버 지식백과 부동산 신탁 방경식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부동산 신탁의 이점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내 채권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신탁의 이점은 이번 영상에서 관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탁 유형을 통하여 부동산 신탁 이점을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탁법 제2조에는 위탁자와 신탁자 간의 신임 관계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일 때 특정 재산의 이전, 담보권 설정 등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가 수익자를 위하여 신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 관계를 가리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용어를 정리하면 부동산 신탁에서 물건을 맡기는 사람, 즉 채무자가 위탁자가 되고 부동산을 받는 사람, 즉 신탁회사 또는 은행이 수탁자가 되고 부동산 신탁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사람을 수익자라고 합니다. 즉 신탁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재산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처분을 하기 위하여 신탁자가 위탁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기고 권한을 넘기는 것을 의미하고 신탁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신탁을 하는 유형을 보자면 부동산 담보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개발신탁 4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신탁은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신탁자가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활용하는 제도로 대출 금융기관 등에서 채권자를 우선 수익자로 지정하여 수익권 증서를 발급합니다. 부동산 관리신탁은 부동산의 일부나 전부를 수탁자가 관리만 하기를 원하는 경우, 즉 소유권 관리, 세무관리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신탁 수익 등을 수익자로 지정된 자에게 교부하는 신탁 방법입니다. 처분 신탁은 수탁자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탁자가 부동산을 대신 처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진행하는 신탁 방법으로서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 대금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 방법입니다. 개발 신탁은 건축 자금이나 개발 노하우 및 전문성이 부족한 위탁사로부터 토지를 수탁받아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 계획 수립, 건설 자금 조달 등 부동산 건물, 건축, 관리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 방법입니다. 부동산 신탁의 가장 큰 장점을 본다면 부동산을 개발할 자금이 부족하여 현재 담보 가치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한 담보 신탁을 하는 경우와 이 영상의 주체가 되는 일반 채권자들이 강제 집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과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데 장기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부동산 신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신탁되어 있으면 강제 집행이 정말로 불가능할까? 신탁법 제22조에 강제 집행에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신탁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즉 채무자가 진 채무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신탁된 부동산 소유권은 위탁자가 아니고 수탁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단 예외적인 경우로 신탁 전에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 사무상에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는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신탁 전에 저당권, 즉 물권이 설정된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 신탁 전에 신탁 재산에 가압류나 압류를 한 경우 등 신탁 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된 경우에는 직접적인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탁자에 대해 금전을 대여해 주었으나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은 단순 금전 채권자는 신탁 재산에 가압류, 경매를 하지 못합니다. 차이점은 신탁 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이 신탁 전에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일반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지만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 설정, 강제 경매 등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탁행위 자체가 사회행위 여부가 되는지는 변론으로 하고 채권자들은 신탁 재산에 대하여 바로 강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는 재산 은닉수단으로 신탁을 하고 채권자 또는 신탁이 되어 있는 재산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압류는 가능합니다. 신탁 관계는 신탁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수탁자가 이를 해지함으로써 소멸하거나 신탁 기간의 만료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위탁자는 신탁 계약 관계의 소멸 또는 종료로 인하여 위탁한 재산을 반환받을 권리가 발생하며 그 대표적인 것이 신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입니다. 이와 같은 신탁 해지 또는 신탁 종료를 원인으로 한
신탁 재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등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압류 및 압류는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및 압류를 하였다 해도 이는 채권에 대한 집행 처분이고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어떠한 협업으로 인하여 부동산 관리 신탁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압류되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리 신탁으로 넘어가면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고 위탁자 또는 사업 시행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압류 및 압류를 해소하지 않더라도 신탁 부동산을 처분하여 사업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신탁 수익금에 대하여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신탁법상 신탁은 단순히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재산만 넘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가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개발, 응용 등의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탁 계약이 종료가 되면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한테 수익을 배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은 수탁자를 상대로 신탁 행위를 인하여 발생하는 급부 청구권 뿐만 아니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자녀 재산을 귀속받을 권리까지 갖게 됩니다. 즉 수탁자는 위탁자한테 신탁 수익 채권이 있고 채권자는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청구할 수익 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신탁 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가 있다면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신탁 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의 채무자라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의 채무자라는 것은 포함되지 않고 수탁자의 통상적인 활동으로 발생한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은 신탁 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로 이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인 제3자가 가지는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에 기해 수탁된 부동산에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탁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압류, 신탁 수익금 압류, 신탁 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가 있는 경우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야만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사의 신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의 신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신탁법을 이용한 사의 신탁을 하는 행위입니다. 채무자의 위탁자의 책임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가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해버린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사의 신탁을 민법 406조에 채권자 취소권과 동일 취지로 해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신탁자가 신탁 설정 행위에 의해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신탁 설정 행위에 나아갔다면 이를 사의 신탁 행위로 보아 그 취소 및 원상 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통해 신탁자의 재산을 다시 복귀시킬 수 있습니다. 즉 사회행위 취소 소송과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사의 의사를 가지고 신탁을 할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나 수익자를 상대로 취소 및 원상 회복을 구할 수 있으며 다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선의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한 여러가지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채권자 또한 채권자를 해야 하는 법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또는 채무자가 행한 법률 행위를 취소시켜 원상 회복을 시키는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탁 행위는 대외적으로 위탁자나 소유자가 아니라 수탁자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위탁 재산은 위탁자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이런 행위를 인하여 일반 채권자는 신탁된 재산이 있으면 신탁의 특성 때문에 강제 집행을 포기하거나 채권을 회수하는 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신탁법상의 신탁 재산은 소유자의 보유 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게 되고 신탁법 제22조 1항은 신탁 재산에 대하여는 강제 집행, 반포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존 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신탁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적인 사유로 강제 집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탁이 되어 있다고 못 받은 돈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